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민혁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주챔쇼에서 전문가님 기다리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연락 많이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고요.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떤 점을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네, 뭐 일단 시장은 오늘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인데 월요일장은 보통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오는 그런 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살짝 흔들렸다가 주가가 또 올라오고 있죠. 시장은 분명히 계속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3월 24일 날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파생 쪽에서의 포지션을 상승으로 잡아놓고 꾸준하게 주가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드디어 기다렸던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강도를 조금 더 높이고 있는 그런 분위기. 지금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악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은 악재가 없으면 못 올라갑니다. 악재가 없는 장은 분명히 고점이고요. 악재가 있어야 그 악재가 조금씩 소멸되면서 주가의 탄력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으로 주가가 올라가게 되기 마련이고, 지금 시장은 결국 이제 코로나19라는 이슈 때문에 악재가 있었고 그 악재가 조금씩 이제 소멸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번 주 역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어지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지수를 올리고 종목들이 잘 못 따라오는 장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면 종목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이 올라오는데 나는 저걸 샀어야 되는데 못 샀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말 난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또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 종목들의 탄력은 더 강해지니까 지금부터라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좀 타고서 종목들을 좀 잡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오히려 악재들이 소멸이 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이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종목들 잘 골라서 수익 잘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서 많이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상담 바로 전화 연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넥신이요. 네, 제넥신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6,000원에 10%요. 66,000원에 10%요? 네. 네, 이거는 언제쯤에 매수하셨어요? 글쎄, 한 보름 정도 됐나? 아,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191번에 김영구 멘토님 듣고 샀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은 산 이후에 조금 떨어져가지고 고민이시겠어요, 그쵸? 네, 계속 떨어져요. 사기만 하면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 물어봐 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많이 저평가 됐다가지고 괜찮다 해서 샀는데, 그냥 이렇게 막 계속 떨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그럼. 네네네. 네, 전문가님 제넥신 네. 66,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제넥신을 매수하신 이유가 사실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치료제 때문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고 네. 김영구 멘토님 191번에서 방송하시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는 시청자들하고 이게 네. 상담하시는데 네. 듣고 샀거든요. 아마 이제 그게 네. 정확한 내용은 이거예요. 제넥신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이슈로 주가가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66,000원에 매수하셨다면 네. 지금 언제쯤 매수하신 건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보름 정도 됐나요? 월요일 날 매수하신 거 아닌가요? 지난주? 지난주 월요일은 아니에요. 그 전주예요. 그러면 금요일 날? 네. 아, 금요일 날이군요. 네, 이제 네. 아무튼 한 보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정확한 날짜로 보면 사실 일주일이 그게 조금 넘은 거예요. 정확한 날짜가 네. 8,000원 올랐을 때 떨어지고 샀어요. 그쵸. 7,650원 막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예. 네, 그때가 금요일이에요. 네. 기간으로 이제 그 거래일로 봤을 때는 약 5거래일 정도 지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간으로 이제 주말이 있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거래일로 보면 한 5거래일 정도가 된 거예요. 일주일 정도. 네. 그래서 제넥씨는 이제 그때 아마도 이런 이슈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는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이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제넥씨는 매수하고 나서 이제 계속 떨어지니까 좀 속상하시죠? 네. 답답하시죠? 네, 그런데 이게 종목의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이 종목, 그 제네시 같은 경우에는요, 종목의 탄력이 되게 좀 빠른 종목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시원하게 팍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그만큼 변동성이 커요. 아, 네, 그리고 테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갑자기 확 올라가요. 아, 그 시세가 받기 전에는 계속 주가가 움직이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런 성격을 좀 보셔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기업은 이제 어찌 보면 차트를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때 이제 주가가 올라올 때 거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거래를 보면 이제 이때 이제 거래가 많이 들어오면서 매집이 들어왔어요. 네,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사서. 네, 그래서 지금 그때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지면서 거래가 별로 없거든요. 네네. 이렇다는 건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예. 지금 눌러놓고 한번 이제 올라오면 그때만 잘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냥 본전을 오네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목표 주가는 7만 원 잡으세요. 네, 아, 주가가 네. 하락할 때 크게 하락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눌러놓고 다시 이제 올릴 시기를 좀 보고 있는 것 네. 같으니까 올라오면 7만 원이면 잘 파세요. 그럼 또 사도 되겠네요? 아유, 지금 사지 마세요. 아. 지금 이거 사가지고 요 정도 빠졌는데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네. 이 기업은 이제 시청자분은 성향이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사지 마시고 있는 네. 물량만 가지고 올라오면 수익에서 잘 파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제넥신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제 시청자님이 사신 이후부터 계속 떨어져서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목표가 7만 원까지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파트론이요. 네, 파트론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000원인 것 같은데. 12,000원 20%인 것 같아요. 네, 12,000원에 20%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한 2월쯤에 매수하셨나요? 네, 한참 됐어요. 아, 꽤 됐어요? 더 됐어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본전이 올지? 얼른지.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네. 올 수 있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파트론 네. 1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가장 고민이 그거죠. 네. 주가 많이 떨어졌는데 매수가까지 과연 올 수 있을까? 네. 아, 지금 비중이 20%예요. 네. 혹시나 뭐 추가 매수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추가 매수 해도 돼요? 아, 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군요. 아예. 네. 자, 일단 지금 말씀드리면요. 파트론 추가 네. 매수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기다리면 네. 12,000원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 지금은 제가 볼 때는 10% 정도 추가 매수를 더 하세요. 네. 네. 지금 답답하잖아요. 시장은 막 올라왔는데 파트론은 네. 못 올라왔죠. 네. 앞에서 제가 시황 설명드렸을 때 잘 참고해 보시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수는 네. 올라왔는데 종목들은 그만큼 못 올라왔다. 그렇죠? 네. 지금 네. 장이 그런 장이에요. 이 네. 종목만 안 올라온 게 아니고요. 그런데 외국인 네. 수급이 지난 금요일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죠. 네.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기관들도 네. 나중에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수급들이. 그러면 네. 그때부터는 종목 장세가 나와요. 그러면 시장이 올라간 만큼 그 네. 이상 종목들이 탄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는 많이 빠진 종목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들은 추가 네. 매수 해놓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좋아요. 네. 파트로는 지금 오늘 종가로요. 10% 네. 정도 추가 매수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목표 주가 12,000원 보면 수익이겠죠. 네.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 12,000원까지,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회복이 목적이었고, 이제 네. 회복된다고 하니까 이제 시간이 또 빨랐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욕심은 하나 부리시면 참았어요. 절대 안 돼요. 네, 중요한 건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올라갈 수 네. 있다면, 그럼 네. 가면 돼요. 그리고 네. 지금 파트로는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왜냐면, 네.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 중계기 필터, 이제 5G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마트폰, 여러 가지 네. 겹쳐서 이제 이슈가 네.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파트로는 지금이 전화 잘 주신 거고요. 지금 네. 추가 매수 잘해서 올라가서 수익 내시면 돼요. 12,000원까지. 네, 감사합니다. 네, 기간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파트론 매수가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다만 좀 여유 있게 가지고 가시면서 천천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코엘 패션요. 네, 코엘 패션 매수가랑 비중은요? 7,500원 하고요. 네,
30%요. 네, 7,500원에 30%요? 네. 그러면 이거 좀 매수하신 지 좀 되셨나 봐요. 그쵸? 작년 7월 달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한참 올라왔을 때 그때쯤에 매수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들고 가야 되는지, 그냥 손절해야 근데- 될지 그런 거 궁금하시죠?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코엘 패션 7,500원에 비중 30%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7,500원에 매수하셨다는 건 2019년도에 주가가 막 올라갈 때 그때 매수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때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회사 상태가 좋고 수익이 좀, 많이 난다 그래서, 그래요. 예, 네. 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거 매수해서 수익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산 거죠. 근데 떨어지니까 이제는. 제 수익이 네. 아니고 이제 회사 수익, 분기별, 이런 걸 좀 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네. 수익을 내려고 사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네, 코엘 패션 그때 살 때도 아마 수익을 이 기업이 그만큼 실적이 좋고 해서 수익을 낼 수 네.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빠지고 나니까 아 이거 본전쯤 올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지금 보면 매수가가 상당히 높긴 해요. 네. 예. 근데 혹시 그 상담을 이전에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없습니다. 없어요. 아, 네. 좀 일찍 전화 주시기 그랬어요. 연락이 연결이 그래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추가 매수의 적정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네. 4,500원. 이 가격 아래에서는 추가 매수해도 돼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는 건 뭐냐면 이 기업은 주가는 올라갈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추가 매수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혹시 현금 여력이 있으세요? 추가 매수 많지는 않아요. 많진 않아요. 몇 네. 프로 정도 추가 매수 더 하실 수 있나요? 한 10%요? 10% 정도요. 그러면 10% 정도 추가 매수를 더 하세요. 이번 주 지켜보시다가요. 예. 제가 볼 때 5,500원 아래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상관없고요. 뭐 내일도 상관없습니다. 5,500원 예. 아래에서만 한 10% 정도 추가 매수 하신 다음에요. 예. 매수가가 7,500원이죠. 예. 이게 7,000원까지만 봐도 아마 그러면 전환이 될 거예요. 손실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해서 예. 7,000원까지 가져가시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처음에는 실적 좋게 이제 봤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전혀 변한 건 없어요. 전혀 변한 건 없고, 주가가 지금 네. 그때 막 올라왔잖아요. 실적 예.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죠? 근데 예. 주가는 일정히 어쨌든 실적이 계속 좋아지진 않아요. 좋아질 예. 때가 있고, 그 기대를 못 미쳤을 때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과거에도 올라갔다가, 오랜 기간 동안 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어요. 지금도 올라갔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예. 다시 얘는 또 올라옵니다. 고점을 새롭게 만들거든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아마도 타격을 조금 더 받았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치 않아요. 이 기업은 어쨌든 손절로 나오면 분명히 다른 종목을 사실 거죠. 예. 네. 다른 종목을 샀는데 수익을 확실하게 낼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을 차라리 살리는 게 나아요. 네, 네. 그래서 5,500원 밑으로 떨어진 아래에서는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7,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해서 수익으로 나오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믿고 한번 가보세요. 예. 그걸 계속 보유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 기업은 지금 팔면 안 돼요. 지금 가져가야 되는 기업이에요. 예. 네, 잘 한번 가져가셨다가요. 네, 네. 좋은 결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7,000원 와서 정리하실 때 한번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좀 안심이 되시죠? 이거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보시면서 5,500원 아래에서 10% 정도 추가 매수하시고 7,000원까지 계속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저는 삼성중공업이요. 네, 삼성중공업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6,600원이고요. 네. 비중은 40%입니다. 6,600원에 비중 40%요? 예. 네, 이것도 이제 매수하고 나서 이제 뚝 떨어졌네요. 그쵸? 이게 한 5개월, 작년 11월에 산 거예요. 네. 그래서 1월 달에 한 7,400원까지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코로나 설 지나고 나서 완전히 폭락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거를 팔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당분간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져갈지 궁금하신 거죠? 예. 네,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삼성중공업 6,600원에 비중 40%이신데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될까요? 삼성중공업은 사실 지난해 11월 달에 매수를 하셨으면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혹시 이 방송을 자주 보세요? 예, 가끔씩 보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네. 예. 작년 11월 달이면 그 전부터 해서 지난해 절대 사면 안 되는 종목으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조선주였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특히나 그랬고. 상담이 오면 이건 계속 이제 매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종목들이 사실 이번에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면 사실 추가 매수를 해서라도 살려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 삼성중공업은 코로나19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빠졌을 종목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회복되는 게 이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사실 미약하죠. 그리고 지금 예. 보면은 이게 매매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뭐 사는 것도 아니고 기관 쪽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샀다 팔았다. 이건 이렇다는 건 결국은 확신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지난해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 예. 근데 그때도 기관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중공업 이번엔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실적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다르긴 뭐가 달라. 다를 수가 없다. 이미 그전에 이제 선박을 건조했던 것도 그렇고 이제 그 당시의 경쟁 구도도 그렇고 업황도 그렇고 봤을 때 절대 질적인 수주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적 쇼크 때문에 주가는 급락이 나왔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부터 해서 이 선박 관련 이제 중공업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라든지 아니면 업황의 변화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건 실적이 계속 안 좋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좀 아쉽지만 차라리 종목 교체가 나아요. 지금은. 워낙에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빼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걸로 회복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거고 그걸로 회복하는 게 더 건강에 좋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 절대 사면 안 되는 종목 중에. 아니요, 사고 네. 난 후에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그때는 파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왜냐면 기억하는 게, 오르고 있었거든요. 네, 기억하는 게 그 전에 지난해는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건설주 절대 사지 말라 이 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삼성중공업보다는 지금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아요. 차라리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라는 기업 있잖아요. 이 기업도 예. 사실 많이 떨어져 있죠. 비교했을 때 하이닉스는 위에 있잖아요. 삼성중공업은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안전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차라리 삼성중공업을 계속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네, 일정이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긴 하겠죠. 근데 반등하고 나서 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족이 됐습니다. 제 속이 좀 쓰리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더 또 후회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결정을 내려서 다른 종목은 분명히 올라갈 거거든요. 올라갈 수익 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 이번 실패를 발판 삼아서 잘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좀 막막하신 것 같은데 저희 방송 계속 보시면서 어떤 종목 괜찮을지 더 한번 잘 챙겨보시고 다음에 더 큰 수익 내시길 진심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댓글이 올라왔는데 자주 안 보는데도 볼 때마다 상담해 주시는 분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댓글 달렸습니다. 네, 뭐 자주 보고 싶은데 네. 네, 앞으로 조금 더 얼굴을 좀 자주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네네네. 응원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또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시청자분들 반응이 좀 이렇게 다른데,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스윗하다, 이런 아, 말이 네.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제 스윗한 상대 원하시면은 이제 월요일마다 연락을 주시면 되겠죠? 네, 뭐 제 입으로 이제 스윗하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뭐 전화 주신 만큼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뭐 마음껏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현대 엘리베이터 네, 현대 엘리베이터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74,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60%입니다. 74,300원의 비중 60%요? 네, 네, 현대 엘리베이터 이건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작년 11월 달에 매수했습니다. 아, 작년 말쯤에 매수하셨어요? 11월 달에. 아, 작년 7월쯤이요? 11월. 네, 11월, 죄송합니다. 네,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이건 지금 오랫동안 가져왔는데 그때 남북 자격자가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때 작년 11월 달에 섰는데 그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갖고 있다가 또 코로나 사태로 해갖고 뭐 반토막 이상 떨어졌는데 요새 지금 조금씩 계속 올라와가지고 3만 뭐 7천 얼마 정도 올라와가지고 지금 6만 조금만 오늘도 좀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이거를 지금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팔아야 되는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남북 경협주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은 이제 조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는 현대 엘리베이터 네. 74,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60%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마 대북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이번 총선이 아마 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반응이 없다가 주가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제 그 북한과의 어떤 기대감이 또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미국하고도 얘기가 좀 있었죠. 그래서 조만간 지금 이제 미국하고도 그렇고 이제 국내 한국하고도 그렇고 북한과 관련된 어떤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잘 빠져나오시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대북주들이 올라갈 때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뭐 13만 원까지 올라갔던 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 잘 타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바로 팔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7만 5천 원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손실 없이.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는 보유하고 계시다가요. 7만 5천 원까지 왔을 때 그때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75,000원까지 잘 기다리셨다가 그때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BH 종목 신규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네.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오늘 매수 시점이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BH 이제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데 오늘 괜찮을지 여쭤봐 드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BH 매수해도 될까요? 네. 오랜만에 또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투자자분의 성향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BH라는 기업을 마음에 두시고 이제 기다리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 기업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신 건가요? 아니면 내가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싸니까 사놓고 끌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마인드가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그래요?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요. 비중이 네. 한 몇 프로 정도를 생각하고 계세요? 한 10%에서 15% 정도? 10%에서 15%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번 주에 이제 3번 정도 나눠서 한 5%씩 매수하시면 되고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오늘 종가 5%, 그 다음에 수요일 네. 종가 5%, 그 다음에 금요일 종가 5%. 그래서 15% 채우시면 돼요. 한 번에 하지 마시고요. 그럼 종가 기준으로 하란 말씀이신가요? 네. 종가 매수라는 건 이제 제가 보통 종가 매수라고 하면 기준은 3시 20분부터 30분까지 그 사이에 네네. 동시효과기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 시장가로 주문을 넣으면
마지막 끝나는 가격에 체결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장중에 변동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종가 매수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월, 수, 금 나눠서 5%씩 매수하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나중에 22,000원 이상 올라왔을 때 그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번 수익 실현할 것인지. 그래서 매수하신 다음에 나중에 지금은 이제 매수해도 되는지 질문 주셨잖아요. 네. 나중에는 지금 팔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으로 전화를 한번 주세요. 23,000원 오면. 22,000원 네, 오면.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BH 중장기적으로 보실 거면은 매수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3번 나눠서 종가 기준으로 5%씩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22,000원까지 오시면은 이제 매도 궁금해 하시면서 다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기 만도요. 네, 만도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23,000원이고요. 10%. 네, 23,000원의 비중 10%요? 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팔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건 언제쯤 저는 매수하셨어요? 3월 달에 했나?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 3월 달에 이번에 떨어질 때 네. 그때 매수하셨구나. 네. 네, 그러면은 지금 팔아야 될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조금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만도 23,000원의 매수가 비중 10%라고 하시는데요. 매도해야 될까요? 가져가야 될까요? 네, 뭐 지금 매수하고 나서 수익 중이세요. 그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아이고. 네. 제 목소리는 어때요?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만두 팬이에요. 잘 사셨어요. 네. 잘 사셨고요. 네네. 23,000원 아래잖아요. 네네. 사실 이번에 시장이 많이 떨어지고 나서 올라올 때 사람들 많이 의심을 했어요. 네. 시장은 또 빠질 수 있다.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그 상황에서 네. 아마 이제 제 팬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지금은 사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과감하게 또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잘하신 네, 네. 거예요. 잘하셨고 네. 수익은 그렇게 해야 수익이 납니다. 만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이제 올라온 게 사실 주가가 하락하기 전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못 올라왔거든요. 예. 이 기업은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올 거고 특히나 네. 6월달에 네. 자율주행 이슈가 있어요. 네네. 네, 상암동 DMC에서 상암 DMC 쪽에서 이제 자율주행 버스가 최초로 시범 운영을 네. 하거든요. 그 이슈 때문에 아마 자율주행 관련주들 주가가 조금씩 반응이 올 거예요. 그러면 네. 만도는 당연히 올라오겠죠. 저는 예. 일단 목표가는요. 네. 우선적으로 3만 원 정도는 보시고요. 예. 네, 3만 원 넘어가면 아마 3만 5천 원까지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단 3만 원 올라왔을 때 네. 그때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네. 한번 연락 주시고 그 다음에 네. 그때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3만 5천 원까지 봐야 될지 아니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3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수장님도 기분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요. 3만 원 올라오시면 다시 연락 주시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다시 한번 전략자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요. 네, 코덱스 WTI 원유 선물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 7,500원에 20%요. 네, 7,500원의 비중 20%라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중장기로 보고 있거든요. 네, 중장기적으로. 네, 네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코덱스 네. WTI 원유 선물 매수가 7,500원에 비중 20%이신데 중장기적으로 봐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시청자분께서 아마도 처음에는 아마 이 기업을 빠르게 수익을 내려고 사셨을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저는 없어요. 네네. 왜냐면 보통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제 네. 그 유가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때 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많은 분들이 이 시점이었어요. 이 시점에 유가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번 유가의 하락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러시아하고 그다음에 사우디의 문제는 아니다. 러시아하고 미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구도는
사실상 쉽게 해결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합의가. 그래서 유가는 더 빠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때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이제 원유 선물이라든지 또는 정유주들 있죠.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을 하신 게 중장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중장기라면 걱정할 건 없어요. 유가가 지금 얼마입니까? 배럴당 20달러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쵸? WTI가 지금 배럴당 20달러 아래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죠. 이제 정유를 채취를 해서, 기름을 채취를 해서 이제 판매를 한다. 그런데 손익분기점이 얼마냐면 배럴당 한 37달러 정도인가요?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팔아도 손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40달러가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손익분기점이에요. 근데 다들 손해를 보면서 지금 계속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올해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라고 한다면 저는 유가는 배럴당 40달러까지 다시 와요. 네, 그래서 중장기라고 말씀하시면 당연히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단기로 본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는데 물린 거라면 얘기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중장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러면 가시면 돼요. 네, 기다리시면 올라옵니다. 최소 한 1년까지 보고 제가 그러면 1년 안 걸려요. 1년 안 걸리니까 그거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요. 1년 정도 보셨다면 그 안에 수익에서 플러스까지 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지금 유가는 정말 싸요. 네. 제가 보관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사서 이제 집에다 보관하고 싶은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네, 정말 싼 겁니다. 비중은 20% 정도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네, 더 이상 사지 마세요. 네, 왜냐면 지금 원유 선물이 시장하고 반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차라리 돈이 있으면 다른 종목에서 사서 수익 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놔두시고요. 현금이 있다면 차라리 그건 주식으로 해서 수익을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중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케미칼이요. 한 30% 되거든요. 네, SK케미칼이요? 예. 매수가는요? 85,440원이요. 85,440원이요? 예. 네, 이거 최근에 몇 사셨나요? 그게 한 달 정도 됐나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걸 팔아야 되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게 궁금해요. 네, 팔아야 되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궁금하신 거고, 또 비중은 아까 30%라고 하셨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SK케미칼 8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라고 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가도 될까요? 지금 참 난해해요. 네.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매수가가 85,000원일까요? 예, 이걸 막 올랐을 때 샀나 봐요.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정도 변동성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올라온 건 결국은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업을 움직이는 그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기업은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 관심이 없고요. 결국은 개인 쪽만 사고 있는 형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SK케미칼은 만약에 수익이었다면 바로 나오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손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전략을 세워드릴게요. 지금 바로 팔지 마시고요. 이 기업은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제가 이 가격 아래로 빠지면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 위로 올라오면 파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85,000원 일단 목표 주가예요. 예. 85,000원 이 가격 도달하면 그때 파는 거예요. 올라오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올라오지 않고 주가가 밀린다. 그러면 손절 가격이 있어야 돼요. 손절 가격은 76,700원입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대응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실 크게 날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꼭 잘 나오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이게 이번에 코로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85,000원 오면은 바로 파시고 76,700원까지 내려오면 바로 또 파시고 이 가격대 잘 기억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문현진 전문가님한테 전화 오셨으면 조금 공부하라고 혼날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네, 그랬으면 아마 진땀 빼셨을 거예요. 네, 제가 있어서 네.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요일을 잘 고르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가스공사요. 네, 한국가스공사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저기 37,000원에 50%요. 네, 37,000원에 5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사고 나니까 요번 이제 뭐 코로나로 많이 내려왔는데 네. 이거를 다시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팔아가지고 또 기다렸다가 다시 사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팔았다가 다시 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단기간으로 한 1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국가스공사 37,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라고 하셨는데 좀 멀리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국가스공사를 이 가격에 갖고 있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샀다 팔았다 할 의미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장기로 보셨잖아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중장기로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이 기업을 잠깐 확인을 시켜드리면 이 기업의 주가가 27,000원대에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2만 원을 깨고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언제 가격대냐면 과거로 돌아가면 2002년도 월드컵 때 기억하세요? 2002년 네네. 월드컵? 네, 그때 가격이에요. 네, 지금 2020년입니다. 그죠? 거의 20년 가까이 흘렀어요. 그럼 지금은 그냥 사놓고 가면 돼요. 네, 사놓고 가면 수익이 납니다. 그게 37,000원이죠? 네네. 네, 37,000원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 네. 이 기업은 기다리면요. 한번 지켜보세요. 5만원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5만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더 가지 않을까? 욕심이 날 겁니다. 그쵸?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5만원까지. 그러면은 중장기로 지금 조금 더 사도 될까요? 네,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올라갈까를 고민하다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제가 볼 때 50% 비중이잖아요. 네네. 50% 비중이면 추가 매수를 하려면 얼마나 더 하시고 싶으세요? 조금 더 이렇게 좀 내려가면 좀 샀다 싶어. 가격을 50% 조금. 들어갔는데 10% 정도 추가 매수해도 간의 기별도 안 가요. 이미 50% 정도 남았으면. 그러니까 추가 매수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그냥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만 끌고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빠른 주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빠른 주식이 아니고요. 올라갈 때 탄력, 그렇게 시간도 분명히 걸려요. 그러면 이 기업은 뭐 횡보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한번 눌린다거나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가지? 속 터집니다. 비중이 더 커지면.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50% 비중 충분하니까요. 이거 가지고 그냥 5만 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예.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뭐 이 실적이나 이런 거는 뭐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앞으로? 네, 실적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업은 공기업이잖아요. 네네. 네, 실적에 대해서 그게 주가에 영향을 받는 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네. 공기업 자체가 실적을 내기 위한 기업이 아니에요. 원래 자체가. 그런데도 과거부터 주가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이미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은 다 반영됐어요. 그러면은 뭐 네. 조금 뭐 팔고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놔둘까요? 이 기업은 트레이딩하면 안 돼요. 트레이딩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님 추가 매수 하시기에는 이미 비중이 50%라 충분하시고 5만 원까지 길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 또 전문가님의 이제 칭찬, 멘토님 미소가 너무 이쁘고 친절하세요. 다 기분 좋게 또 오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세미나 일정 네, 자꾸 들어볼까요? 얼굴이 빨개지네요. 진짜 많이 들으니까. 네. 네, 세미나 일정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오후 7시에 또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주말에 일요일 날도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시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여기서 응답해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미나를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점이 궁금한지 그걸 제가 속 시원하게 가려운 곳을 제가 딱딱 긁어드릴 테니까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온라인 강연에 꼭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일요일 날도 오후에 3시에 또 온라인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방송 원하는 시간대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은 계속 다른 내용들을 준비할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온라인 강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칭찬 들으니까 더 이게 미소가 활짝 피어나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제 얼굴이 좀 빨개지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온라인 강의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두산중공. 네, 두산중공업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25,000원쯤 되고요. 25,000원이요? 비중은 한 50% 됩니다. 네, 25,000원에 비중 50%요. 그럼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좀 오래됐습니다. 한 2014년도쯤 되고요. 아, 2014년이요? 네,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네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래서 뭐 앞으로 탈원전 때문에 아마 정부 정책 때문에 가격이 많이 다운됐는데 앞으로 전망하고 네. 혹시 그 추가 매수를 통해서 뭐 평균 단가를 좀 다운을 하는 게 좀 어떻나 싶어서 한번 연락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오래 가져가신 만큼 또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두산중공업 25,000원에 매수하셨고, 네. 비중 50%라고 하십니다. 이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25,000원에 매수를 하셨을 때,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손절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사실은 네. 이게 3만 원대 가격에 샀는데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두산중공 유상증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추가 받으면서 가격이 네. 조금 다운된 거고요. 실제로는 좀 더 비쌌을 때 샀습니다. 33,000원에 샀습니다. 네. 지금 두산중공업이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지금 탈원전 때문에 네. 사실 이거는 단순하게 탈원전의 문제는 아니에요. 두산 그룹 자체가 사실 경기에 되게 민감한 사업 구조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두산중공업 자회사 중에 최근에 두산건설 아시죠? 네. 상장 폐지됐죠. 그쪽으로 퍼주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사실 했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두산건설이라 지난해도 건설 경기는 좀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산건설 같은 경우에 과거에 탄현 쪽에 이제 위브더 제니스라는 아파트 아시죠? 예. 네, 거기가 분양됐을 때 미분양 사태가 터졌어요. 그때 막대한 손실을 입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건설 경기가 부진하면서 결국은 상장 폐지 절차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보유하고 있는 연관되어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두산중공업은 계속 자금 지원을 계속 해줬어요. 두산중공업도 힘든데 계속 퍼줬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된 거고 지금 그래서 자회사들 계속 매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두산중공업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워크아웃 신청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거든요. 조심스럽게. 지금 이 기업은 사실 매수 가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뭐 이렇게 정리하라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하지만 이 기업은 1년, 2년 안에 문제가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아마 길게 끌 거예요. 시간을.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이 될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여기에 계속 목을 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도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 매수해서 25,000원 이제 그때부터 이건 아니다라고 싶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바로 나오시는 게 맞았거든요. 아니면 그때 또 진지하게 한번 상담을 해보셨으면 아마 그때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손실이 이 정도까지 큰 상황에서는 매도하라고 저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추가 매수를 좀 비용을 좀 많이 들여서 네. 평균 단가를 낮춘다고 해도 이 문제가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추가 매수한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평균 단가를 한 5,000원까지만 다운시켜도 5,000원까지 어떻게 다운시켜요? 지금 50%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5,000원에 빠져나오면 되겠죠. 그렇게 다운시킬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나중에 좀 긴 싸움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주가는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매수가까지. 그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힘든 시기고 이 시기에 굳이 돈을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싸움은 진행될 거니까 지금 현금 갖고 있는 건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수익을 내세요. 여기에 목을 매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꼭 좋은 결과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종목은 일단 기다리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셔서 손실을 만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네네, 필룩스. 네, 필룩스 매수가랑 비중은요? 6,300원. 네. 60%. 네, 6,300원에 60%요? 네네. 네, 이거는 이제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참 됐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지금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지, 그것 좀. 네, 알겠습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더 가져가야 될지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필룩스 6,300원에 비중 60%인데 이거 매도해야 될까요? 가져가야 될까요? 6,300원이면 그래도 매수가가 높지는 않아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그 전에 매수했는데 지금 회복이 되신 건가요? 제가 좀 평단가를 많이 낮췄어요. 낮추셨구나. 잘하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금 매수가가 떨어진 게 오히려 지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기업은 개인들이 사실 좀 매매하기가 좀 힘든 기업이에요. 다만 목표 주가는 일단 매수가보다 위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7,000원 정도 목표가 보니까요. 올라오면 7,000원에서만 잘 정리하세요. 길게 끌고 가지 마시고요. 네, 7,000원까지 보면 되나요? 네, 맞아요. 목표가 너무 높게 설정하면 나중에 못 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비중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7,000원까지 잡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까 이 두산중공업 너무 손실이 크시니까 또 응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힘드셨겠네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네, 이렇게 힘드신 분들 요즘 또 많으시겠죠. 네, 아마 사실 두산중공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코로나19 때문에 뭐 실질적인 부분도 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제출이 좀 늦어지는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스토리들이 있다는 걸 좀 감안해 본다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지금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바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을 좀 받으셔서 두산중공업도 좀 잘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네이처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네, 네이처셀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7,260원이고 2,183주를 갖고 있습니다.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한 50% 정도요. 네, 7,260원에 비중 50%요? 네네. 네, 이거 또 수익 굉장히 많이 나셨네요. 그쵸?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전망이, 지금 제가 조금 빚이 진 게 있어서 좀 팔고 빚을 갚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더 들고 있다가 뭐 대출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이게 좀 낮추는 게 나을지. 네, 알겠습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더 있어야 될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네이처셀 7,260원에 비중 50%라고 하십니다. 오늘 뭐 20%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나오셔야죠. 빚을 빨리 갚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이 기업의 대표로 있는 분이 라정찬 대표님이에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그 전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구속 소식. 그죠? 네네. 네, 과거에 RNL바이오라는 기업 아세요? 지금 치면 안 나옵니다. 네, 상장이 됐죠? 그때 대표님이 라정찬 대표님이에요.
똑같이 그때 구속되시고 그때 상장 폐지가 됐어요. 아, 지금 네. 레이서셀은 위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네. 바로 나오세요. 아시겠죠? 오늘 그러면 지금 당장 매도할까요? 당연히 나와야죠. 네, 고맙습니다. 네, 수익 준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잘 주셨어요. 네, 오늘 잘 매도하시고 수익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솔루션이요. 네, 한화솔루션 매수가랑 비중은요? 14,200원에 50%요? 네, 14,200원에 50%요? 네. 네, 조금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점 궁금하세요? 이걸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이제 수익 중이시니까 또 매도를 해야 될지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하나솔루션 14,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0%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케미컬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죠. 이게 한번 가져가야 돼요. 지금 뭐 매수가 대비했을 때 수익이 별로 아니에요, 아직. 그렇죠? 네, 이 정도 수익을 보려고 들어가시진 않았을 거고. 제가 볼 때 얘기하면 18,000원 정도까지는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18,000원까지 보시고 올라오면 그때 정리를 하세요. 최근에 아마도 지금 제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50%잖아요. 네. 만약에 20% 정도였다면 20% 내지 30%였다면 추가 매수해도 되죠. 근데 50%잖아요. 다른 종목 네. 사세요, 차라리. 그걸로. 한 종목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집중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그냥 끌고 가시고 다른 종목, 좋은 종목 많으니까요. 다른 종목 네.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18,000원까지 가지고 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축하드리겠고요. 또 다른 종목도 잘 골라서 더 좋은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수익 나신 분들이 또 2명 연달아서 전화를 주시다 보니까 와, 인생은 타이밍과 운이 확실한 듯 이렇게 누가 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분들처럼 수익을 내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제가 LG 디스플레이를요, 작년에 샀는데 언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비중도 30%나 되고 이게 안 오르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네, 매수가가 얼마예요? 16,800원이에요. 네, 16,800원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좀 고점 부분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LG 디스플레이 16,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30%라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또 나왔네요. 제가 지난해에 절대 사면 안 되는 종목, 꼽았을 때 LG 디스플레이 또 역시 있었거든요. 이 종목도 역시 항상 매도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사면 안 된다. 이유는 분명히 확실해요. 이게 떨어질만 하고요. 올라올 때, 시장 올라올 때 안 올라오죠. 네, 당연히 안 올라올만 해요. 이유는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가 하고 있는 사업이 디스플레이 사업을 해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그 디스플레이 사업의 매출 중에서요, 90% 이상이 거의 뭐 100%에 가까워요. 그 비중이 LCD, TV 쪽에서 나오거든요. LCD 패널 쪽. 근데 LCD 패널이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원래는 LCD 패널 쪽 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았어요. 이쪽은. 그런데 어느 순간 중국이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엄청나게 디스플레이 물량을 뽑아내고 있어요. 가격이 안 맞아요. 팔아도 손실이 나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새로운 대안으로 OLED TV라고 아시죠? OLED 들어보셨죠? 네. OLED TV라고 있는데, 근데 그 TV 쪽으로 지금 전향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OLED TV가 사실 잘 안 팔렸어요. 왜 안 팔릴까요? 비싸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은 LCD TV하고 OLED TV하고 선명한 차이를 그렇게 많이 못 느끼거든요. 딱 비교를 해주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굳이 OLED 비싼 TV를 잘 안 샀단 말이죠.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LCD 디스플레이는 이 OLED TV 쪽에서 새롭게 다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시기예요. 매출 구조 완전히 싹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가기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계속. 이 기업은, 지금 현재 매수가가 16,800원이잖아요. 매수가까지 회복은 나중에 될 거예요. 매수가가 상당히 뭐 2만원 이상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은 될 건데 아마 되게 느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추가 매수할 바에 다른 종목 사는 게 낫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네. 올 하반기 안에 못 올라올지도 몰라요. 이거는. 아. 네, 상당히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는 17,000원 제시해 드리는데 시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끌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잘 한번 끌고 가보세요. 다음에는 하지 말라는 종목들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좀 천천히 길게 한번 기다려 보시라는 말씀까지 오늘 상담 모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유튜브로 많은 시청과 채팅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